이런 연구 사업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최소 한 10팀에서 15팀 정도가 공모를 하는데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단독으로 공모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 사업 목적 중에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 이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설명회를 한다는 공지가 나간 후에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연구소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10명 내외로 10명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다들 사양을 했고, 사실 뭐 이제 그 연구소 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이제 공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형식은 기자회견이지만 그 풀기자 타임으로 풀기자 개념으로 그 역사 전문 기자인 코리아 퀴스토리 타임즈의 이제 오종원 기자 한 분이 참석하셔서 이제 나중에 질의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인사말 겸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된 경과 보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 전화를 그 수도 없이 받았고, 그 이러글 역사 TV 그 댓글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별나라 달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해방 75주년, 그 광복 7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이 그 우리 연구소 같이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 같이 이 문제 가지고 20년 이상 싸워왔던 사람들은 지극히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이 나라가 정권 교체도 여러 번 됐고 하니까 식민사학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많은 충격적인 일이겠죠. 그러나 이건 전혀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저희는 늘상 일상적으로 겪어왔던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경과 보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중연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 건데요. 이 한중연 이 사업이 처음에 2013년도에 이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플러스 2년. 그래서 이 사업을 수주로 하면은 그 최소 이제 5년까지 처음에 3년 하고 그다음에 2년 더해서 5년까지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술 교양 총서를 발간하는 사업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의 역사관 및 국가 건설론 연구.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민족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잘 아시는 뭐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뭐 단재 신초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었고, 이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해방을 맞으면은 나라를 되찾으면은 어떠한 국가, 그러니까 어떤 정치 체제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가지고 15권의 학술 교양 총서를 발간하는 그런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는 대로 학술 교양 총서로 일제강점기 시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 이게 해방 이후 최초로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을 분석하고 비판해야 되는 내용이 최초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족 지도자들의 역사관 및 국가건설론.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들은 뭐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뭐 이상설 선생이라든지 하는 여러 이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는가, 이 부분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필 이력 등 새로운 자료 발굴에 기초한 애국적 민족 지도자들 및 독립운동가들의 인물 평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 외에 새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그 애국적인 민족 지도자들과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평전을 쓰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대종교 등 민족 종교 지도자들의 역사관은 어땠는지를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의 강토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어떤 강토관을 갖고 있었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리부도 하나 이제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그 공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단독으로 공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보통 이제 그 이런 연구 사업 같은 경우 그 보통 이제 최소 한 10팀에서 15팀 정도가 공모를 하는데,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단독으로 공모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 사업 목적 중에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 이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을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을 분석하고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공부 조금 한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한국 이 남한의 강단사학은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학설이 정설이에요. 그리고 조선사 편수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자기네 스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업에 응모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다 포기해가지고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을 꾸준히 비판해왔던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만이 단독 응찰해서 당연히 그 낙찰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은 한번 우리가 해방 이후 최초로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민족 지도자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면 어떠한 나라를, 어떠한 정치체제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역사 연구의 지평이나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한번 밝혀보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첫 해부터 이 한중현 내의 토의 세력들, 이 토착 외국 세력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1년 단위마다 이 심사를 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들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심사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 때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그 독립운동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이제 공훈심사 사업을 했었죠. 이때 독립운동가 공훈심사 사업 하는데 이병도와 신석호라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이병도, 신석호, 이선근 이런 이제 친일파들이 심사위원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지금 출간 금지 당한 그 이병도와 그 신석호 비판한 그 책을 저술한 그 김병기 광복회 학술원장님의 그 조부셨던 희산 김성학 선생님이 독립운동계의 대표로 공훈심사 이쪽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친일학자들에게 임자들이 독립운동이 뭔지 아나라고 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신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를 비판한 이 저서를 갖다가 심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F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부터 연급이 삭감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소위 심사 결과라는 게 쭉 온 걸 보면은 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기존 학설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당장 없애버려야 돼요. 기존 학설 다 있는데 그거 따르면 되지. 뭐하러 매년 수백억씩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왜 연구를 왜 합니까? 기존 학설 따르면 되지. 저는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지금 뭐 재난지원금 뭐 한다 그러는데 저는 몇백만 원씩 전 국민 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 나라 역사를 팔아먹고 해방 75년, 광복 75년 되는 해까지 나라 역사를 팔아먹는 이런 데에 들어가는 직접 예산이 제가 볼 때 한 해에 1,0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예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심지어 뭐 딴 예산들을 있으나마나 예산일지 몰라도 이런 한중현 이런 활동을 하는 한중현이라든지 뭐 독도 끝까지 그려오지 않은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든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나가는 국가 예산을 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좋다 그럼 그 심사자들하고 학술 토론회 하자. 그랬더니 절대 안 나오죠. 이젠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심사라는 데 숨어가지고 이 난도질만 할 뿐이지. 그럼 토론하자. 그럼 토론회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정권이 교체돼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수립이 됐습니다. 촛불로 수립이 됐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 적폐청산을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들은 상당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적폐청산을 내건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한중현 내 투의 세력들도 좀 정리가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장악했던 그 국책 역사 연구 기관들,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또 그 배후인 교육부, 이런 데들이 기류가 좀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가 계속 이제 불복을 하니까 이 문제가 절차를 쭉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상급기관이 그 교육부에요. 그래서 교육부에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이 판정을 갖다가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닌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제 유의 신청하려면 하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유의 신청했습니다. 했더니 단번에 기각되고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교육부에서 그다음부터 나서가지고 연구비 중에 출판비 다 이제 환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압박이 대단히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선 지 이제 3년 반 조금 지났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촛불로 들어섰기 때문에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는 워낙 이제 적폐가 광범위하고 깊으니까 이 분야까지는 아직은 이 시선이 안 닿는 모양이구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기다리면서 절차에 따라서 교육부에도 여러 차례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서가지고 출강 금지를 내리고 연구비 환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때 저희가 느낀 게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이런 행위하는 것,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이 독도 끝까지 안 그린 그런 이 지도를 갖다가 그래서 폐기됐던 지도를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새로 이사장이 된 김도영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 지도 다시 만들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참다가 막판엔 요 근래 와가지고는 계속 이제 이 교육부하고 한중현에서 번갈아가며 전화하고 하면서 이제 돈 물어내라, 출가금지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간을 단행한 겁니다.